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안 좋은 사례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았었는데 이번엔 어닝 쇼크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를 집어삼킨 바이오주 시총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바이오 종목군들, 바이오 업종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지각 변동, 어떤 것들이 움직였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달러 시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달러 강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킹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가, 이번 달에만 2%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달러의 강세를 이끌었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달러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수요일이죠. 한 주의 중간에 걸쳐 있는 시기이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제 지표들이 바로 눈앞에 딱 걸쳐져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증폭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긍정적인 뉴스였다라면 계속 끌어올릴 텐데, 부정적인 뉴스를 앞에 두고서 불확실성이 계속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거 조금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상황을 좀 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판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투자자들에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불안한 심리는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꼭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악재적인 어떤 상황들, 가장 나쁜 상황은 일단 비껴갔다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서는 상당히 좀 이 브렉시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순서대로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17일에 영국하고 EU가 서로 이제 브렉시트의 초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그 영국이 이제 이 합의안을 통해 가지고 EU를 탈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소프트 브렉시트가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딜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19일이었죠. 영국 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의회를 제정을 하고 이제 그 표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 하원에서 부결을 시킵니다. 이거 정부하고 EU하고 한 이 합의안은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부결을 하게 됩니다. 부결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어떠한 그 수정안을 내게 되냐면, 브렉시트 이행법이라는 것이 이제 브렉시트를 이제 이렇게 소프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브렉시트를 계속 연기하자, 우리에게 노딜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법안을 또 그 입법을 했는데 그것은 가결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영국 정부와 EU가 서로 합의한 내용들은 부결이 되면서 이제 영국 총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다. 브렉시트를 1월 31일까지 연기해달라라고 이제 EU한테 그것을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브렉시트 이행법을 진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계속 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행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행법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법이
지금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부결이 된 거냐면 이 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즉 브렉시트를 이제 진행하는 이 이행법에 대한 부결이 아니죠. 탈퇴 협정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국 의회에 이 부분이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탈퇴 협정 법안이라는 게 필요하겠느냐? 이것은 브렉시트를 어떤 합의에 따라서 이행하는 그 법이다. 이게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가결이 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 그 법안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 법안이 빨리 나오기를 선호한다.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딜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영국 의회의 입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보통 이 법안을 이제 뭔가 실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수주 정도. 보통 법이라는 게 다 그렇죠.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뭐가 하나가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려고 만들다 보면은 이제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존슨 총리는 이제 수주일이 걸린다라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탈퇴일까지는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자. 그래서 한 3, 4일 내로 끝내버리는 그런 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행법이라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의회에 다시 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결이 됐어요. 뭘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신속 처리에 대한 부분, 이게 신속 처리가 되게 되면 그 합의안을 이행하게 됐다라는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합의안을 통해서 그냥 영국 브렉시트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영국 하원에서는 부결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 이행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31일까지 일단 탈퇴를 무조건 하고 싶다. 그 합의가 되든 뭐가 되든 뭔가 빨리 하고 싶은데 영국 하원에서 지금 반대한 입장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EU 입장에서는 일단 연기를 해줄게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노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건 좀 해줄게. 연기를 좀 해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표결하는 내용들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결정권은 영국에게로 넘어갔죠.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이행법안이 신속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아예 그냥 입법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기 총선, 네,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영국, 지금 존슨 총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의회에서 다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의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한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상태라서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노딜이라는 하나의 가장 최악의 국면이죠. 이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일단 가장 걱정스러웠던 이유가 이 연기안을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아마도 연기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없는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프트하게 나가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도 연기안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냥 강압적으로 뭔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1월 말까지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큰 악재를 걷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었죠. 지금 맥도날드의 어떤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보험주죠. 보험주, 이 트래블러스라는 이 기업이,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하고 이제 이 트래블러스라는 이 기업 자체의 어떤 실적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모든 기업이 다 실적이 좋게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나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하지만 또 그 P&G라든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도 있었지만 어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또 높아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나왔죠. 그래서 마냥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반감된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냥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마냥 좋다는 것에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신약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26%나 폭등을 하게 됐는데 내년 초에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판매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상품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는 뭐 그 다른 어떤 나라나 이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가는 불확실성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변동성을 조금 보였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아직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둔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경제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 뭐, 앞서서 미국 증시에 있는 그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난리가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빗대서 하시기도 하시던데, 지금, 증시 내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그래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그 이슈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이제 HLB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의 변동폭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장중에는 시총 1위,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종목군들, 코스닥 대장주라고 본다라면 이쪽에서 대장주가 이제 HLB로 바뀌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물론 다른 기업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지금 현재 1등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HLB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긴 한데 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관심들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공매도의 환매가 조금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40만 주 정도 환매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훅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제 공매도의 환매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또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질르시는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공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이런 환매 물량, 왜냐하면 HLB의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친 애들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만큼은 좀 편안하게 바이오 종목들을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헬릭스미스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조차도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이제 그 바이오 쪽으로 또 막 집중이 되면서 증시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신약에 대한 그런 어떤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로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다른 업종, 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HLB처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또는 뭐 메지온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그냥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기대감들이 많이 생겨났다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요 각자의 판단에 일단은 맡겨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 그냥 뭐랄까 뉴스나 재료나 어떤 단순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 몰려 들어가게 된다면 단기적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 반드시 발생합니다. 고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권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리스크적인 것들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 뭐 저점에서 운이 좋게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 뭐 단기적 변동이 위에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일단 상투권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끌어내시면 되는 건데, 위에서 그냥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났대 라고 하면서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상황들, 공매도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다. 네, 이런 식의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지까지는 이제 공매도의 환매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어떤 환매가 조금 끌어낸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시장의 예상치들이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500만 주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좀 경계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환매 요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이 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매도 환매를 너무 기대해서 주가가 품절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킹 달러 시대가 저물고 있는가, 이번 달에만 2% 하락했다 얘기인데, 그동안 이제 강달러 국면을 계속 유지했던 게 미국의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었죠. 무역 전쟁, 브렉시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을 좀 만들어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도 인하하겠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달러를 부양하던 그런 어떤 재료들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봐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던 약달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런 약달러 국면이 만들어지게 되면 트럼프는 이제 중국과의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제 관세의 어떤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달러가 약세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상품에 대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된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중국도 더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간다는 것은 무역 분쟁을 더 빠르게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해소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얕아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약세 국면은 또다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달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달러 현상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온 뉴스들은 개인들의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얘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달러 기조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개인들의 어떤 투자 패턴들이 또 다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달러의 기조가 이제 약달러 형태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고, 또 내년도까지 계속 이런 인하의 기조 또는 금리가 이제 저금리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만큼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은 조금 이제 지금은 주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잘못 대응하게 되면 조금 힘들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선도거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달러를 그냥적으로 사가지고 예금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고민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달러 기조, 여기에 대한 투자, 환율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단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살짝 위축이 됐고요. 기업 실적도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고 그냥 혼조 양상을 좀 보였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 뭐 시가총액의 순위가 변화가 되고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고 이런 것들 다 좋다 이건데, 한 가지 꼭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너무 뉴스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고점에서 투자하시는 그런 사례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일단 기업의 가치나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단기간에 너무 올라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제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어떤 물량 출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HLB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환매로 보이는 물량이 외국인들 창고 쪽에서 조금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매도 환매가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여전히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물량보다는 좀 많은 수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기대감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정도로 해석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강달러 현상이 이제는 줄어들게 되고요. 약달러 현상의 기조로 가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개인들이 또 달러 예금을 최대치로 늘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달러의 어떤 현상,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약달러 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달러가 계속 강세다라는 판단을 가지고서 여기에 투자만을 그냥 또 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좀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약달러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천정에 다다르면 장밋빛 같은 밝은 정보가 투자자의 눈에 계속 들어와서 지금 사더라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을 불태우게 한다. 주가 상승이 사람들의 욕망을 유혹한다고 하면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은 어디까지 내릴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움직임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